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우리 공공이 환수해서 모든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 토지는 제한된 공급제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부동산 대책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 정부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다고도 하죠. 이 가운데 여권에서는 토지 공개념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가 임기 내내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중앙도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뭘 안 돼? 왜 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이런 어디 큰 소리야? 아닙니다.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될지 무슨 판사의 당신.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송기현 의원이 헌법재판관 청문회 분위기가 좋다고 했습니다만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의원 간에 어제 설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박 의원은 SNS에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은 순애보라고까지 적었죠.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돌봄을 줄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말이 부족합니다. 국가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재인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큐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다는 어른이 되면 장혜영 감독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정 안진회계법인의 뻥튀기 보고서와 삼성과 경영 승계를 주제로 3부에서 다룹니다. 9월 12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내일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 입을 통해서 토지 공개념 도입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내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여부가 뜨거운 관심거리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궁금한 점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랜만에 전화 연결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앞으로 네.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토지 공개념 질문 드리기 앞서서 우선 최근 지방 집값은 뭐 하락하거나 네. 아니면 뭐 유보적입니다만 지금 서울 집값이 네네. 굉장히 뛰고 있거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진짜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같이 뛴 적은 있었는데 서울만 이렇게 유독 뛴 적은 사실 좀 드물었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약간 거래 가뭄 속에서 집값이 뛰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이상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하여튼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에 그 정부세 시그널을 너무 약하게 줬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장, 나우슨 서울시장께서 좀 그 시장에 여의도 용산 통개발 이런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개발 시그널을 잘못 줬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 서울시 간에 이제 빡대가 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그래도 이 지방선거 끝나고 문재인 정부의 이제 주택 정책의 스탠스를 보고 있던 부동산 시장의 세력들이 이제 좀 맘 놓고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이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각 전문가들이 그 부동산을 잡는 대책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네네.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네. 보유세를 좀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급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을 공급 확대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의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택 공급이 특별히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실 투기적 가수요가 지금 더 끓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투기적 심리를 가라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이 투기적 가수요가 이제 더 끓어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투기 세력의 먹잇감을 오히려 집값을 더 뛰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우려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뭐 2000년대 초중반에 판교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때도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목적으로 판교 신도시를 이제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로 집값이 안정됐느냐? 안정되기는 그냥 오히려 집값을 더 뛰게 만들었고 판교 로또라고 그때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투기 열풍을 더 불러일으켰거든요. 또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가까이는 그 최경환 전 부총리 때 이른바 이제 분양시장 규제 또 재건축 규제 이 다 풀어진 이유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뭐 집값 잡는다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했지만 집값이 가라앉았습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지금 수도권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택 공급으로 지금 풀 상황은 아니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지금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투기적 가수요를 잡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정부가 충분히 이걸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대책을 내놔야 하고 또 지속적인 이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도 투기 심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 살 생각이 없던 사람도 나만 뒤처지는가 생각해서 지금 몰리는 그런 형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 또 종부세 이것을 대폭 올려야 된다. 저번에 너무 질끔 올렸기 때문에 그래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심상정 의원 그 주장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종부세가 발표될 때 사실 진짜 너무 약했습니다. 뭐 일부 신문에서는 종이호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도 지방선거 전에는 아마 이제 이런 종부세 이슈 같은 민감한 이슈를 정부가 내놓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든 또는 부동산 시장의 세력들이든 어쨌거나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종부세의 강도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향후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시에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 약하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서울 집값이 뛰게 하는 어떤 뭐 기폭제를 좀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부세를 지금 좀 대폭 강화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나온 종부세는 굳이 표현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 그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거둘 수 있는 세수의 한 47% 정도밖에 못 거두는 개편안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강도가 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그 고가의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 자산 가격에 비례해서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일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부동산 대책에 이게 보유세 다시 개편 포함될까요? 뭐 어느 정도는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해찬 대표께서도 그 뭐 공급 대책만 너무 이제 부각이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다주택자라든지 그 고가 이 자산에 대해서는 뭐 종부세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보더라도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 시그널을 잘못 전달한 게 종부세도 비롯됐기 때문에 이 종부세를
뭐 상당 수준 강화하는 방안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정부세와 더불어서 이 공시주택 가격 또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안도 사실 같이 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말이죠. 그게 주택만 그렇고요. 예. 주택은 그나마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인데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은 보통 시세의 한 60, 70%까지 반영이 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던 삼성동 자택 그 고급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세의 한 40% 수준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실제로는 20억인데 한 8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이 64억이었는데 28억인가 공시주택 가격이 매겨졌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제가 그때 다른 뭐 방송사 한 군데랑 삼성 땅값 관련해서 이제 이 삼성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삼성 에버랜드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서민들이 주로 사는 뭐 아파트 같은 데서는 시세의 60% 70%까지 이 공시주택 가격이 매겨져서 세금을 내는데 재산세를 내는데 오히려 부자들이 살고 있는 뭐 고가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대기업이 소유한 토지라든지 이런 게 시세 반영률이 이렇게 낮다면 근본적으로 조세 형평성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네. 보유세 그 개편안 약했던 이유는 그 네. 10여 년 전 참여정부에서 보유세 꺼냈다가 뭐 보수 언론에서 세금 폭탄이다 이 프레임 들어가서 조금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금 약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뭐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그러니까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종부세 나오고 나서 제가 경향신문하고 공공예창이라는 그 여론조사 공공단체와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종부세 강화에 대한 그 지지 여론이 한 70% 이상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85% 수준의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이런 정도면 안 하면 바보인 정책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국민들의 기대나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을 비춰보면 너무 약하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종부세는 이번 기회에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라든지 또 그 기반이 되는 공시주택 가격,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대폭 좀 강화하는 수준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나가지고 토지공개념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아직 일부에서는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이른바 빨갱이 체제다. 토지공개념 도입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토지공개념 짧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뭐 말 그대로입니다. 토지라는 것이 이게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굉장히 특히나 좁고 그래서 이걸 한편으로는 토지라는 것이 개인의 뭐 이 사유 재산인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토지라는 것이 일부에 기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든지 다양한 어떤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을 위해서 생산 활동을 위해서 이 공적인 공공적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의 제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방안이 될 테고요. 또는 뭐 우리가 이제 공공택지라는 걸 공급하는데 지금은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다시 민간 건설업체들한테 많이 택지를 분양해 주는데 이게 좀 더 공영개발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강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유럽에서도 토지공개념은 당연히 도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토지공개념은 우리 지금 헌법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뭐 예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유세부터가 이렇게 뭐 오히려 부자나 대기업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돼 있고 중산층 서민이 더 부담하도록 돼 있는 구조라면 이게
토지 공개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현실에서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적당하게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정부에서 마련할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돌아오겠는데 예스 앱으로 권태웅님께서 선대인 소장하고 이야기한 게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어디 들어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헌법 제23조 3항 또 제12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2부에서 손수호 변호사한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스 앱으로 한 분이 굉장히 불쾌함을 계속 표시하고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없다 그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거는 국민의 의무니까요. 공부하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그 이동영 작가가 이야기했던 헌법 120조 부분에 다 있는데 122조입니다. 좀 요약하면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예. 이게 토지 공개념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헌법에 토지 공개념 이 5글자는 없지 않냐? 이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9년에 토지 공개념을 언급을 하는데요. 토초세라고도 하죠. 토지초과 이득세. 이 토지초과 이득세 관련된 그런 법이 있어요. 토지초과 이득세법. 당시 그 규정 중에 일부가 위헌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공개념의 일환인 유휴 토지의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액을 조세로 환수하는 그런 규정이 합헌이다 라고 했거든요. 헌법에 토지 공개념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토초세법 중에 일부 규정을 합헌이라고 한 겁니다. 예. 네. 예, 23조도 있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96-10 결정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한다. 이 부분도 네. 공개념의 부분입니다. 토지 공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토지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하자는 거고요. 다만 이 토지 공개념이 너무 과하게 해석돼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토지의 공적인 개념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토지 공개념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바로 잡는 의미에서 얘기했고요. 이번 주 내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열리고 있고요. 어제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박지원 의원과 여상규 의원 간에 좀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전이 벌어졌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발단은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많이 기각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여상규 위원장이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라면서 거의 발언을 제지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상규 의원이 다 그걸 제지하고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해요. 왜 그러냐? 라면서 뭐가 안 되냐? 라면서 버럭버럭을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지하면 안 된다. 아무리 사법부라고 해도 잘못된 건 지적을 하고 국회에서 개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꾸 제지하는 당신이 판사냐 이렇게 박지원 의원도 사실 공격을 했고요. 여상규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판사는 아니지만. 판사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되고 서로 설전이 오간 거죠. 그러니까 여상규 의원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들 후배들 그렇죠. 감싸느라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드는데. 사법부를 보호하려는 게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박지원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전으로 이어졌겠죠. 박지원 의원이 또 SNS에 입장을 또 밝혔다고요?
예, 지금 실검 1, 2를 왔다 갔다 하니까 또 SNS까지 남기셨는데요. 이 전날에도 진행이 굉장히 좀 강압적이었다고 본인이 느꼈고, 심지어 같은 당 한국당 의원 그 간사로부터도 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에 너무 간섭해서 언성을 높인 적도 있다. 김도우 의원인가요? 간사가?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다시 한번 판사 출신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임위에서 고성을 벌인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상규, 박지원 이게 실시간 검색어 1, 2위였잖아요. 예. 상위권이었는데 이 여상규 의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언제요? 이게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80년대에 그 간첩 조작 사건을 좀 파헤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예.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담당 판사가 바로 이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질 못해서 전화 통화가 어렵게 됐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책임을 못 느끼시냐. 의원님께서 어쨌든 1심 무기징역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 하면서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예.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많은 시청자들이 검색을 했고 여상규 의원이 당시에도 이미 한 차례 1위 한 바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두 사람의 설전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약간 프로레슬링 같은 싸움 같다라고 짜고 치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이 판사 출신인 여상규 위원장이 사법부를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주장,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거였고,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을 물어본다는 생각에 격해진 거다. 이렇게 관전평을 내놨습니다. 관전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원외 인사이긴 하지만 주요 정당의 최고위원인데 관전평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이번 사법농단에 대해서 사법부가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혀야지 마치 제3자 정치평론가처럼 행세하면은 사실은 본인의 정치 행동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해주겠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입이 8개라도 8번 위장 전입은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 변명이라 그래야 되나 핑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머님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가 관리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네티즌들 또 그걸 질타하더라고요. 지금 다 큰 성인이 엄마 핑계를 대고 있냐 이렇게. 저도 되게 참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머니가 어려워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의 개인사를 이렇게 좀 주저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전라도 사람이고 남편은 부산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 종교적인 이유로도 이게 지금 결혼을 양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 신혼집에 가구를 구해놓고도 이 사실상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위장 전입을 했다는데 전 사실 앞뒤 원인 관계가 좀 이해는 좀 안 되긴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자신의 아내와 인정받지 못한 과거가 있었다면서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 하지만 자질은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서 자식 이야기는 접어야 되고 헌법재판관은 합격이다라는 SNS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위장 전입이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실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전부터 사실상 존재하는 그런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문화되어서 처벌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면 좀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도 처벌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도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처벌 안 받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처벌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 위장 전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법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네, 법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서 청문회마다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니까요. 네, 예. 거의 단골 필수품이죠. 예. 그런데 부동산 투기라든가 혹은 학교 문제 이런 거 빼고는 위장 전입은 좀 그냥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경중을 따지자. 그래서 위장 전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거기에 그걸 경우를 나누어서 좀 이제 비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죠. 그러면 위장 전입에 착한 위장 전입이 있고 나쁜 위장 전입이 있느냐. 이럴 바에는 청와대에서 말하는 7대 기준 여기서 빼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더 솔직한 걸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성교회 얘기해 봅시다. 지난해 부자 세습으로 논란이 된 명성교회 8월 달에 신학 박사인 김용인 평론가와 이 문제 저희가 다뤄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에 반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그러니까 어제 아니고 어제 결론 내린 거거든요.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존의 이 교단의 헌법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상 그 세습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이제 부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사실 되게 오래됐습니다. 2013년부터 이 명성교회에서 세습 논란이 좀 불거졌었는데 그러다가 이 김삼현 목사가 세습하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 예. 후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에 은퇴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불거진 문제인데 2017년에 그리고 교인들이 그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초청하는 형태로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단의 법을 보면 은퇴하는 목사의 자녀에게 세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삼환 목사는 2017년 당시에는 은퇴한 상태죠. 예, 그 과거 완료 상태였는데 그걸 갖고 해석을 갖고 논쟁이 벌어진 거고. 그거는 말장난이지 논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까? 사실 말장난인데 네. 그거에 대해 8대7의 결과로 세습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거에 대해서 총회에서는 이 세습에 반대하는 쪽으로 결과적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는 목사 이게 문제인데 네. 우리는 벌써 은퇴했는데 네. 그러니까 세습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구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모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다 세습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교회 헌법에 세습을 하지 말라고 적혀있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경 작가의 이야기에 양쪽 주장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 문구를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서 은퇴한 이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좁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른바 그 세습을 찬성하는 측의 그런 허용하는 측의 입장이고요. 세습 찬성은 아니죠. 세습 허용. 그리고 또 그게 아니다. 비록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추후에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 취지를 보면은 결국 세습을 최대한 많이 반대하고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세습 이번 경우에도 세습이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 측의 입장인데 어떻게 이 문구를 보고 이 문장을 해석할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명성교회가 어떻게 또 판단을 할지 다른 교회로 교단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할 때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기업에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상속세는 내죠. 상속세 내고 네. 사유재산이니까. 네. 그런데 교회에서 아버지 교회를 꼭 물려받아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사유재산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 이런 걸까요? 욕심이 아닐까 상속세도 싶어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욕심. 그래요. 욕심 끝입니까? 네. 욕심 끝?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생겼는데, 이런 규정을 만든 취지에 좀 입각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이걸 우회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단으로 갔다가 이게 이동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오기도 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편법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개인 재산이라면은 아들한테 세습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YTN 사장 새로 임명됐는데 새로 임명된 사람이 나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사실 성경에 이분들 기독교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총회에서도 굉장히 세습 반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오늘 회의에서는 이 재판 구건 다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재판 구건을 15명 모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사람이 하지 않고 새롭게 재판해보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경복궁 등 서울 4대궁에 가보면 한복 입고 사진 찍는 분들 많은데요.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서울의 4대 궁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그런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있는 종로가 개량 한복 착용자의 무료 입장을 폐지해야 한다. 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된다고요?
예, 한복 착용자들이 지금 고궁을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한복이 거의 개량 한복입니다. 뭐 은박지가 그 금박이 붙어 있고 레이스가 붙어 있고 또는 이 발목 위로 올라오는 굉장히 짧은 기존의 우리의 전통 한복보다는 짧은 개량식 한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종로구청이 무료 입장은 해줄 수 없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요거는 정통 한복이고 요거는 개량 한복이고 누가 판단합니까? 그 앞에서 그렇죠. 요거는 개량 한복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까? 매표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이 근처에서 근무해서 하는데요. 굉장히 그 한복의 형태는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로구청에서도 우리 전통 한복이 있는데 왜 이런 한복을 사람들이 입고 무료 입장하게 해주냐라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도 한 게 외국인들 대부분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그 개량 한복을 선택하면은 또 어쩔 수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의견 드는데요. 그래서 문화재청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것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